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만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도시락 모델링에 이어서 재질과 조명 그리고 렌더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동안은 제가 영상을 먼저 만들고 자막을 달고 후시 녹음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작업을 하면서 함께 녹음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어떤 게 더 수월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서 어떤 게 더 자연스럽고 따라하기 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영상에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재질을 하기 전에 HDRI라는 거를 먼저 조명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HDRI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모델링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나무들도 있고 돌도 있고 이런 모델링 자료도 있고요. 어머 깜짝이야. 갑자기 너무 커다란 쥐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 네, 이런 모델링 자료도 있고요. 다양한 텍스처도 있고 이런 HDRI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걸 한번 다운을 받아 볼게요. 4K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블렌더에서 쉐이딩 탭에 들어가시고요. 여기 오브젝트에서 월드로 들어간 다음에 Shift A 검색에서 Environment 텍스처를 넣고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떠요. 처음에 간혹 가다가 텍스처를 전부 다 해놨는데 왜 핑크색이 뜨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핑크색이 뜨는 경우는 파일이 소실됐다는 거예요. 여기 연결했는데 이거 못 찾겠는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블렌더가 야 여기 없어 이런 뜻입니다. 있어야 하는 파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핑크색으로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오픈을 누르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배경을 없애놔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배경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다운받은 이 HDRI는 이 환경을 그대로 이 블렌더 안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 조명까지도 같이 갖고 오는 이 HDRI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 이따 조명을 설치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잔디밭이 보이면은 렌더할 때 신경 쓰이잖아요. 우리 오브젝트를 확인할 때도 신경 쓰이니까 여기 카메라 렌더 탭에서 아래쪽에 보면 필름이 있어요. 필름에서 트랜스페런트를 체크합니다. 그럼 배경이 투명해져요. 지금 이 친구가 조명이 너무 세서 여기 대비감이 좀 심하잖아요. 여기 스트렝스를 조금 줄여줘 볼게요. 오메? 0.5로 해볼까요? 근데 이 HDRI 자체가 애초에 야외 사진이라 좀 조명이 센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도어, 실내 사진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야외지만 조명이 세지 않은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저는 이건 0.5로 두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걸로 일단 할게요. 살짝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인사이드, 나이트, 선이 이렇게 날씨별로 아니면 이렇게 조명 세기별로 좀 나눠 놓은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대비감이 너무 크지 않은 조명으로 먼저 설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렌더뷰로 아예 두고서 작업을 하면 컴퓨터가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테리얼 프리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까 월드로 바꿔놨으니까 다시 오브젝트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뜨는 이유가 요거를 눌러놔서 그렇거든요. 여기 쇼 오버레이 단축키는 Shift Alt Z입니다. 모델링 할 때도 계속 요 쇼 오버레이를 눌러서 확인하면서 만들면 좀 편해요. 자, 우선 제가 카메라를 먼저 설치를 해놨는데 요거는 보기 불편하니까 꺼두고 오므라이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므라이스를 클릭하고 U를 누른 다음에 컬러를 노란색으로 설정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오므라이스가 윤기가 났었나? 제가 먹었던 거는 좀 윤기가 자르르 했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근데 이 메테리얼 프리뷰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은 안 돼요. 대략적인 색감만 보는 정도인 거죠. 이렇게 하고 렌더뷰로 한번 살짝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매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장난감 같아 보이죠? 물론 우리의 추구미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서브 서페이스를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레디우스 아래에 1, 0.2, 0.1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RG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웨이트를 살짝 주시고, 그러면 약간의 비침이 생겨요. 예를 들면 우유, 양초도 은근히 비치죠. 그리고 나뭇잎이라던가, 그리고 사람의 피부도 빛이 은근히 비치죠. 귀끝, 손끝도 이 빛 가까이 가면 빨갛게 보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RGB 요거를 살짝 더 힘을 주면 은근하게 붉은 빛이 더 돕니다. 여기를 이렇게 세게 조절하는 것보다는 여기 웨이트 값을 더 주는 게 힘이 좀 더 실린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씩 주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란빛이 돌면 안 되니까 B는 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모델링 자체가 좀 동글동글하고 귀여우니까 너무 실사처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귀여운 점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케찹 해볼게요. 그 전에 오므라이스 그냥 한글로 할게요. 그다음에 케찹. 케찹은 좀 더 빨갛게. 그 윤기가 장난이 아니죠, 케찹은. 거의 유광으로, 러프니스가 유무광을 나타냅니다. 얘도 서페이스를 조금 올려줄까요? 근데 이 서페이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요거 조절을 많이 할수록 B2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라 좀 자주 해주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면 메테리얼 프리뷰로 두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렌더뷰로 할게요. 이거는 마요네즈로 할게요. 마요네즈는 약간 노르스름한 색이죠. 그렇다고 또 너무 노란 것보다는 살짝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근데 광이 들어가니까 좀 덜 노랬으면 좋겠네요. 여기로 조절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일단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해놓고 조화를 보는 것도 중요해서. 그리고 브로콜리는 좀 어둡게 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적당히 광을 주고, 스페이스가 브로콜리는 좀 있는 게 좋겠죠? 이런 색감 같은 거는 진짜 개인적인 거라서 막 저랑 너무 똑같이 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완전 저랑 아예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붉은 게 좀 자연스럽긴 하던데 잘 보이고. 지금 요게 보이세요? 약간 비치는 거. 요거랑 요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갑자기 레고에서 나온 브로콜리가 됐어요. 이렇게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브로콜리들 좀 더 있잖아요. 얘네는 Shift 누르고 같이 선택한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 선택하고 컨트롤 L을 눌러서 여기 링크 매테리얼 해줍니다. 그러면 다 같은 브로콜리 색상이 돼요. 다음에 토마토 해줄게요. 토마토는 그냥 토마토 해줄까요? 토마토도 붉은색으로. 광이 좀 있긴 한데 매트한 편이죠, 토마토는. 옆에서도 한번 봐줍니다. 근데 광이 조금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 얘도 Shift 누르고. 이 재질이 있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클릭이 돼야 돼요. 컨트롤 L, 링크 매테리얼. 그 다음에 이 꼬다리 친구들, 얘네는 브로콜리랑 같은 재질이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Shift 드래그 해주고 얘네도 같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컨트롤 드래그로 해제해준 다음에 또 Shift 클릭, 컨트롤 L, 링크 매테리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웨이트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얘네는 덩어리가 커서 이렇게 비투가를 힘을 크게 줘도 이 정도만 되고 끝인데 여기 끝부분이 면이 작고 좁다 보니까 빛이 더 잘 투과되다 보니까 이렇게 색이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같은 색을 줄 수가 없겠죠? 컨트롤 Z로 취소해주고 여기는 다른 색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브로콜리 색을 클릭해서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토마토 꼬다리라고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 요 꼬다리를 클릭하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토마토 꼬다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브로콜리를 해주시고 웨이트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Shift 누른 채로 이렇게 다시 다 선택해서 컨트롤 L, 링크 매테리얼. 색이 너무 다 진한 것 같으니까 사실 이 재질은 정말 본인 감각의 영역일 수 있어서
설명할 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당근, 주황색으로 해주면 되겠죠? 오, 귀여워. 러프니스가 그냥 0.5로 두면 될 것 같아요. 당근은 뭐 근데 당근도 조금은 비치니까요. 조금 비치니까 이렇게 컨트롤 링크 매테리얼 해주시고 옥수수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약간 요런 색 옥수수도 완전 빛이죠. 옥수수는 정말 완전 미쳐. 블루 빼버리고 그린도 빼버리고 색 자체를 좀 더 붉게 가져가 볼게요. 요런 완전 먹음직스러운데요. 먹음직스러운 걸 만드니까 제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옥수수 2 할게요. 그다음에 이 옥수수 대는 조금 연노랑 요 정도 색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 완성하고서 알았는데 이 옥수수 제가 그냥 모델링만 했는데 그 원통형으로 모델링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제가 디스플레이스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거 브로콜리 했던 것처럼 디스플레이스 이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할 줄 아시잖아요. 타코야끼랑 요 도시락 모델링 하셨으니까 요거 하고서 마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테리얼 이어서 해볼게요. 요 밑에 상추 있었잖아요. 상추 자연물 색감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매테리얼 프리뷰에서 잡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얘도 서페이스 줄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었나? 링크 매테리얼 해주고요. 영상을 아예 뭐 0.5배로 해두시고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색상 설정할 때 아예 영상을 멈춰두시고 내가 맞는 색 고를 때까지 제 영상 멈춰두신 다음에 고르고 그 다음 거 할 때 같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밥을 해볼게요. 우리 밥은 무슨 색일까? 밥은 약간의 미색이겠죠? 요 정도? 딱 좋은데요?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얘도 서페이스 살짝 줄게요. 밥알도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밥알 검정색 해줘야겠죠? 검정밥. 검정밥으로 우리 러프니스 안 좋네요. 요 정도로 주고요. 검정밥도 요 정도로 주고요. 서페이스 살짝 주겠습니다. 너무 빛난다. 근데 지금은 다 대략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다 해줘도 어차피 조명 설치하고 이러면 또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랑 한번 비슷하게 얘랑 똑같이 해볼까? 그다음에 팬더 눈 이렇게 진행을. 얘는 러프니스를 아예 줄여서 좀 반짝반짝하게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링크 매테리얼로 계속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밥이 너무 미색이라 이 휴랑 세츄레이션 값을 좀 줄여서 이 정도로 조금 더 줄일까요? 이 정도로 할게요. 얘는 왜 이렇게 초록빛이 많이 돌까? 너무 센가 봐요, 웨이트가. 아니면 붉은빛을 더 돌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조절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소세지 이어서 할게요. 갑자기 지옥에서 온 소세지가 됐네. 색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조금 더 밝아야겠다. 마찬가지로 링크 매테리얼 컨트롤 L로 소세지는 원래 좀 매트하잖아요. 비엔나 소세지들이. 이 색깔로 해주고 얘는 소세지 잎 조금 더 붉고 어둡게. 너무 붉고 어두운가?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이름 같은 거는 저도 여기는 다 영어로 해놨잖아요.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저도 원래는 다 영어로 하는데 지금은 그냥 빠르게 진행하느라 한국어로 했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 눈은 요 친구랑 똑같이 하면 될 것 같네요. 다 시프트 클릭으로 선택해서 얘를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L로 링크 매테리얼 해줄게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얘는 눈을 다른 색으로 해줄게요. 왜냐면 얘네는 약간 차콜빛 도는 게 예쁜데 얘네는 아예 까만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지금 얘가 눈이 너무 들어가서 좀 못돼 보이니까 살짝 꺼내줄게요. 이렇게 재질을 하다가도 모델링을 수정하게 되기도 하고요. 조명을 갖다가도 모델링을 수정하고 재질을 수정하고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렌더를 하다가도 모델링을 수정하고 그런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도시락을 갈색으로 도시락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너무 흰 것 같아가지고 살짝 더 생기를 줘봅니다. 조금 더 낫죠? 얘도 조금 더 붉게 해봅니다.
더 좋아졌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너무 막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루토마키를 해줘야 되는데요. 나루토마키는 가운데 이 무늬가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 저번에 타코야끼 약간 노릇노릇하게 칠해줬던 것처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레이아웃에서 솔리드 뷰로 간 다음에 나루토마키를 누르고 탭 에디트 모드에서 Alt 클릭, Alt Shift 클릭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클릭으로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U 마크심. 이 마크심은 우리가 이 나루토마키를 펼쳐서 전개도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전개도로 만든 다음에 나루토마키 그 모양을 그려줄 건데 우리가 넣어준 이 마크심대로 잘라서 전개도를 펼쳐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UV 에디팅으로 가서 이 나루토마키에 커서를 올린 채로 L을 누른 다음에 제가 이미 이 펼쳐진 게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가 이렇게 안 뜰 수도 있어요. 저랑 다르게 뜰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로 나루토마키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U, 언랩, 앵글, 베이스 누르시면 언랩이 됩니다. 여기서도 L로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쪽 면이 어느 면인지를 봐야겠죠. 요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보시면 여기가 앞면인 거예요. 화살표 2개가 있는 걸 누르면 여기서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이쪽 창에 같이 이 전개도 UV가 뜨거든요. 여기를 한번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 면이 여기에 보이는 앞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점선 면이 있듯이 이쪽 창에 커서를 두고 1, 2, 3을 누르면 그대로 점선면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을 눌러서 면 모드에서 이만큼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크기를 키워줄게요.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고 다음에 얘도 L로 선택해서 얘는 뒷면이니까 굳이 클 필요가 없어요. 줄여주고 얘도 살짝만 줄여줄게요. 이게 UV가 이렇게 너무 딱 맞는 것보다는 살짝 줄여줘서 GX로 안쪽으로 살짝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냥 간단한 모양이니까 이렇게만 해줄게요. 이게 UV를 깔끔하게 펴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전문적이어 보이고 그런 분야인데 아직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U를 눌러서 나루토마키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는 1024로 하고 컬러는 밝은 색으로 살짝 핑크기가 도는 색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럼 이게 적용이 된 거고요. 이 친구 UV를 펴줬으니까 이 친구도 펴줘야 되잖아요. 얘는 UV가 펴져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얘 UV를 따로 펴지 마시고 이 친구는 지운 다음에 이 나루토마키, UV를 펼친 나루토마키를 Shift D로 복사해가지고 이 친구 자리에 크기와 각도를 그대로 비슷하게 복사를 해서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은 마크 심이 있는 채로 복사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 친구를 또
똑같이 굳이 UV를 펼쳐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Shift D로 복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R 2번으로 복사를 해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G, Z, 그 다음에 R, G, Z를 조금 내리고 크기를 키워야겠네요. 그 다음에 R, G, Z. 탑뷰에서 보고 G, Y로 옮기고 G로 다시 이렇게 옮겼고요. 원래 있던 친구를 지워볼게요. 그리고 크게 좀 키울게요. 그다음에 옥수수랑 너무 물려있으니까 위로 좀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번 탭을 눌러서 보면 마크심이 그대로 있죠? UV도 아까 여기 있던 친구랑 다르게 이 친구랑 똑같은 UV로 펼쳐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진행해 볼게요. UV를 폈으니까 텍스처 페인트 탭에서 이제 나루토 마키를 그릴 건데요. 여기 그림이 만약에 이 색깔이 안 뜨면 여기서 나루토 마키 우리가 이름 설정해 줬었잖아요.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 색깔을 핑크색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왜 안 돼? 여기서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칠해주면 되는데 왜 안 되냐면요. 쉐이딩 탭에서 나루토 마키한테 재질 설정을 안 해줬어요. 나루토 마키 그 다음에 Shift A 이미지 텍스처를 연결을 해주시고 이 사진 모양을 설정한 다음에 나루토 마키 우리가 아까 생성을 해줬죠? UV 에디팅에서 그 다음에 텍스처 페인트에 가서 그려주면 되는데 이쪽에서 그려줘도 되고 이쪽에서 그려줘도 되는데 여기 뷰를 눌러서 페인트로 바꿔주셔야 여기서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도 페인트, 그 다음에 여기도 텍스처 페인트여야 이제 페인트 모드가 되는 거예요. 마우스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타블렛으로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타블렛으로 해줄게요. 브러쉬는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페인트 하드. 이건 너무 하드하죠. 크기는 여기 레디우스나 아니면 대괄호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스트렝스로 세기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고 얘는 왜 안 됐을까요? 얘도 우리가 재질을 설정을 안 해줘서 그래요. 나루토 마키 해주면 얘도 됐죠? 지금 보니까 소세지 입술이 조금 진한 것 같아서 밥도 조금 토마토도 서브서페이스를 좀 줄게요. 이렇게 하면 도시락의 재질 설정은 다 끝났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뭔가를 주고 싶다 하면은 특색을 줘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루토 마키 한 것처럼 UV를 펴서 좀 칠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해볼 건데요. 다시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조명은 우리 타코야키에서도 간단하게 해봤잖아요. Shift A, 에리아, G로 올려주고 3번 측면에서 R로 회전하고 G로 이렇게 이동해서 색깔 설정하고 빛세기 조절하고 하면 되는데, 주로 씬 구성이 아닌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를 모델링하고 이 오브젝트를 강조할 때는 3점 조명이라고 많이 써요. 저번에 타코야키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큰 직접 조명을 하나 쓰고 옆에 간접 조명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 조명을 하나 써서 이런 식으로 3점 조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조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치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애드온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에디트 프리퍼런스에서 Get Extension에서 Lighting 검색하시면 트리 라이팅이 있어요. 저는 이미 인스톨해서 여기 버튼이 없는데 이렇게 아래에 요것처럼 인스톨 버튼이 있을 거거든요. 인스톨 누르시면 Shift A 라이트 눌렀을 때 여기 3포인트 라이트가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A 라이트 3포인트 라이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조명이 자세히 보시면 3개가 생겼어요. 저는 지금 마요네즈를 클릭했는데요.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조명을 이렇게 옮겨보시면 아무리 옮겨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그 오브젝트만을 가리킵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조명을 선택하고 여기서 빛 색깔을 바꾸거나 빛 세기를 조절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애드온을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애드온이 있다고 알려드렸고요. 저는 그냥 기본 조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도시락이라는 하나의 오브젝트긴 하지만 이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어떤 곳으로 조명을 비출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조명을 쓸게요. 조명을 하나 크게 스케일을 주고요. 일단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도 이제 카메라 설치하고 카메라 뷰로 보는 거 할 줄 아시니까 한번 여기까지 따라와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조명 다시 설정해 볼게요. 여기 초록색 요거 누르시고, 컬러는 아무래도 음식이니까 조금 주황색 톤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파워는 한 500? 너무 세죠? 200? 조금 세긴 하네요. 그림자가 되게 많이 생겨요. 해질녘처럼.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주황색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 150 할까요? 너무 그림자가 생겨서 조금 바꿔봤어요. 그리고 이 조명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모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로도 바꿔줄 수 있고요. 사이즈도 여기서도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서 그냥 스케일로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뭐 다양한 조명들 종류가 있는데 주로 저는 에리아를 쓰는 편이고요. 스팟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만 조명을 주는 거예요. 주로 어떤 씬이 있을 때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써는
그림자 방향만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리아는 이 동그라미 모양의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뒤로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락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조명 뒤쪽에 있을 때는 조명에 빛이 없으니까 어둡고요. 이렇게 조명 아래쪽에 있을 때는 되게 밝죠. 근데 얘가 만약에 선이라면 와우, 이 조명의 뒤로 가도 빛이 있습니다. 왜냐면 태양이니까요. 태양은 어딜 가든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잖아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선은 그냥 그림자의 방향만 조절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명이라기보다는 에리아가 조명이고 선은 그냥 그림자의 방향만 조절한다. 이게 에리아라면 여기는 이제 조명이 없으니까 어둡고요. 이렇게 조명 아래 있으면 밝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인트는 그냥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뒷면이 있는 뭐 형광등 같은 그런 조명. 그다음에 포인트는 뒷면이 없는 전구 같은 그런 조명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1000W의 밝기인데 왜 이렇게 어둡냐? 레디우스 이 범위를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범위가 눈에 보이게 돼요. 얘를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이렇게 조명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레디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귀엽네요. 이번에는 그럼 포인트를 좀 줘볼까? 조금 이쪽으로. 그래서 조명은 포인트, 선, 스팟, 에리아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의 150과 에리아의 150의 그 힘이 좀 다르죠. 조명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포인트는 뒷면이 없는 전구 같은 조명이고 이렇게 레디우스로 범위 조절이 가능하고요. 선은 그냥 태양, 그림자의 방향만 조절이 가능한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명보다는 그냥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팟은 어떤 씬이 있을 때 핀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리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조명인데요. 요 뒷면이 있는 조명, 포인트와 다른 점은 뒷면이 있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HDRI 설명도 하고 갈게요. 제가 조명 설치할 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깜빡한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도 3D를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색과 세기의 빛을 받느냐에 따라 인물의 인상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장면을 구성한다면 그 장면의 전체 분위기를 컨트롤하고 퀄리티를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3D에서 조명만으로 분위기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HDRI로 그 환경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와 주변 환경을 같이 빛으로 쏴주는 거죠. 물체는 빛을 받으면 반사를 하게 되죠. 만약 조명만 설치를 한다면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에 정말 온리 조명만 반사가 되면서 재미없는 아트워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HDRI를 함께 활용하면 은은하게 그 환경이 이 오브젝트에 반사가 되면서 더 리얼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초반에 HDRI를 먼저 설정한 이유는 렌더뷰에서 크게 대비감 없이 재질을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대로 렌더를 한 이유도
이 도시락은 어떤 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락 속 귀여운 음식들이 골고루 잘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명으로 분위기만 조금 더 잡아서 렌더를 진행했어요. 그럼 저는 에리아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을 시프트 뒤로 복사해서 여기에 간접 조명을 하나 더 볼게요. 150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 친구를 200으로 올려주고 얘를 80으로 줘볼게요. 간접 조명은 빛이 약하고 색을 좀 줘볼까요? 색이 너무 진한가? 이 정도? 그리고 반사 조명을 줄게요. 시프트 D로 놓고 만약에 이 조명의 각도를 리셋하고 싶다 그러면 Alt R 누르셔도 되고 또 여기서 수정하는 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Alt R이 좀 더 수월하죠. R로 수정해서 반사빛을 넣고요. 다시 카메라 뷰로 보고 GX로 조금 옮겨줘야겠네요. 반사 조명은 한 50으로 줘볼게요. 보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반사 조명이니까요. 다음에 Shift Alt Z로 쇼 오버레이를 끄고 한번 확인해줘요. 근데 왠지 도시락 자체가 너무 황색이 많이 도는 것 같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많이 해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서 그냥 이 레이아웃 창에서 여기 저번에 제가 그 추가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Q&A 영상. 거기에서 요 타임라인 바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요 타임라인 바를 그 쉐이딩 탭으로 수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 시계 모양을 누르고 쉐이딩 에디터 누르면 여기 이제 재질이 뜨죠. 저는 그래서 요 레이아웃 창에서 그대로 많이 수정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먹밥도 조금 조명이 난색이라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난색이 좀 도는 것 같아서 초록빛 어두운 색으로 해줄게요. 원래 김 자체가 약간 초록빛이 돌잖아요. 그래서 초록빛의 어두운 색으로 여러분 그리고 이 나루토마키 그리고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저장을 안 해서 날라가 버렸네요. 제가 자막에 저장하라고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Alt S 눌러서 저장하시는 거 아시죠? 그 타코야키 만들 때도 말씀드렸는데 Alt S 눌러서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나루토마키 다시 그렸고요.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랑 재질이랑 다 설정이 됐어요. 조금 붉은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서 조명에서 붉은기를 빼볼게요. 얘가 왜 80W밖에 안 되지? 붉은기가 도는 게 아니라 조명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황빛이 많이 도는 밝은 직접 조명 하나,
붉은기를 조금 덜어낸 간접 조명 하나, 그 다음에 푸른빛의 반사 조명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조명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유튜브에 조명을 따로 검색해서 그런 강의 같은 걸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주로 3D를 생각하면 뭐 모델링, 텍스처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라이팅도 모델링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라이팅을 어떻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주로 사진 작가님들의 조명 강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빛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 뷰포트 안에서, 이 블렌더 안에서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고 뭐 빛세기를 어떻게 하고 색감을 어떻게 하고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빛이라는 건 뭔가 약간 이렇게 더 심오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 모델링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조명까지도 공부를 또 따로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렌더를 해볼게요. 렌더는 F12를 누르면 되죠. 근데 렌더 설정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 카메라를 누르면 여기서 EB, 워크벤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린 사이클로 할 거고요. EB로 하면은 이렇게 장난감처럼 나와요. 물론 이것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EB 렌더로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사이클로 할 거예요. 디바이스는 GPU로 해주시고요. GPU로 한다는 건 그래픽 카드로 이 사진을 렌더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맥스 샘플은 원래 4096으로 돼 있거든요. 4096은 이 귀여운 사진을 렌더하기에 너무나도 높은 숫자예요. 1028 정도만 돼도 괜찮긴 한데 그냥 저는 2048로 해보겠습니다. 2048도 사실 과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2048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까 배경이 투명하도록 여기 필름에 트랜스페런트 체크해줬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루토마키가 좀 많이 날아간 것 같아요, 색이. 조명 때문에 이렇게 색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웃풋 탭에서 여기 레졸루션 XY가 있는데 이미지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2048, 2048 해서 2048 사이즈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PNG로 내보낼 겁니다. PNG로 해야 이 뒷면 투명이 가능하고요. 이미지 파일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F12 눌러서 렌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샘플 값이 뜨죠. 샘플이 1부터 숫자가 2048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렌더 탭에서 맥스 샘플을 2048로 해줬기 때문에 샘플이 2048개 이 숫자가 다 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까지 차면 렌더가 완료된 거예요. 여기서 중간에 ESC를 딱 누른다 그러면 멈춥니다. 그대로 렌더 끝. 그렇기 때문에 ESC 누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 주시고요. 요건 사진 한 장 정도니까 잠깐 다른 거 하셔도 되고요. 렌더가 다 되면 여기 샘플 값이 사라지고 글자가 이렇게 확 짧아져요. 그러면 이미지 Save As 해서 이름을 설정하고 Save As 이미지 해줍니다. 파일 잘 저장하고 꺼주시고요. 포토샵을 켜고 우리 2048 사이즈로 이미지 저장했잖아요. 2048, 2048 픽셀인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만들어줍니다. 렌더한 이미지
렌더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컨트롤 U로 채도나 밝기 조절하고 뭐 명도 조절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컨트롤 쉬프트 A로 카메라 로우로 보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노출, 대비 이런 걸 전부 다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을 좀 더 주고 대비를 줄 건지 줄일 건지 이런 것도 좀 더 후보정을 해줍니다. 이 보정은 정말 개인적인 영역이라서요. 내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는 거라서 아마 내 감성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제가 보정하는 이 숫자를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거를 움직이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가 예쁜 것 같다 이런 거를 이렇게 텍스처 같은 것도 좀 줘보고 비네팅은 이런 테두리에 하얗게 하거나 까맣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잘려있는 이미지라 얘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는 약간 노이즈 같은 거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이즈 보이시죠? 저 이 그레이 넣는 거 좀 좋아해요. 이 도시락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그 츠바키 캐릭터 만들었잖아요. 그 친구 할 때 그레인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살짝 넣어볼까요? 이런 데에서도 하나씩 다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어때요? 보정하기 전후 차이가 엄청나죠? 너무 누래진 것 같아서 조금만 빼볼게요. 이대로 보정 완료하겠고요.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밑에 깔아준 다음에 배경 색을 하나 깔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Alt 딜리트 하면 배경이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질, 조명, 렌더 그리고 오늘은 보정까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전에는 1년 전에 작업할 때 녹화했던 영상들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재녹화를 해야 한다거나 좀 자막으로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면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하기도 수월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상이 어떤 편집 방식이 더 배우기 좋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고 피드백 남겨주시는 거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 남겨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제가 응원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진짜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튜토리얼 영상도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